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씻는 한약, 약초 목욕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씻는 한약을 통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체질 개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함께 먼저 알아보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그리고 연령별 특징,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그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학적인 치료법, 씻는 한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씻는 한약, 일명 약초 목욕법을 통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치료법,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선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인 재발성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긁는 애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그러니까 아기가 윤택한 그런 피부를 가져야 되는데 마치 사막과도 같은 그런 피부 상태를 가진 거죠. 피부 건조증, 그리고 특징적인 습진 양상을 동반을 하는 특유한 피부염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유아기에는 얼굴과 팔, 다리에 신전부, 그러니까 접히는 부위가 아니고 접혀지는 부위죠. 신전부 쪽에 주로 습진이 나타나지만 소아기가 되면서부터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부터는 특징적으로 팔이나 다리에 접히는 부위에 이제 습진이 나타나는 그런 연령별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장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호전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제때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 등과 같은 호흡기 아토피를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임상적으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 진료실에서 뭐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 하니, 이거 어머님 되게 지루한 병이에요. 너무 이렇게 일일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어쨌든 아토피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악화 호전을 지루하게 반복을 하면서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 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발적, 그러니까 빨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각질이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스럼이나 딱지 같은 게 앉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흔하게 동반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계통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불안정성, 안정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성과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피부의 염증성 패턴으로서 문제가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학계의 일치된 진단적 견해는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피부 소견이나 검사실 소견조차도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동의되는 그렇게 확고하게 정립된 학설은 아직까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아토피 피부염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보통 태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산모가 임신 중에 맵고 뜨겁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이거나 열을 너무 조장하는 더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거나 우라증이 쌓여서 또는 숙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거나 임신 중에 성생활을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태아가 자궁 내 환경 속에서 과도하게 열독을 받게 되어서 출생 이후 얼굴과 온몸에 그 열독이 점차적으로 퍼지면서 아토피 증세가 발현되는 병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선천적인 요인이었는데 후천적인 요인,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제철에 생산되어지는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대기 환경에서 충분한 운동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 음식,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식품 첨가제가 이렇게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공장식 밀집 사육, 그리고 항생제 과다 투약으로 생산되어진 고기의 과다한 섭취, 그리고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충분한 수면, 그리고 저조한 운동 시간 등을 후천적인 요인으로 모두 다 아토피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거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현대적인 생활 환경 조건 자체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체를 전반적으로 산성화를 시키고 혈액을 건조하게 만들고 순환을 불량하게 만들어서 결국 아토피 피부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발병 메커니즘, 그러니까 기전이죠. 기전은 아직까지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 학계에서 수렴되고 있는 몇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 면역학적인 불안정성. 아까 제가 계속 면역학적인 불안정성 얘기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치료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한의학적 대상이 되는 명칭이 바로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어쨌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균 학설도 있습니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에 의한 감염. 세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토피를 제일 많이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아니면 아토피가 조금 더 증폭될 수 있게 만든다는 세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토피 있는 애기들한테 늘 잘 검출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한 알러지, 그리고 사회적 요인, 피부 장벽 기능 이상, 그리고 혈관 이상, 위생가설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이렇게 상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유력하게 주장되는 게 바로 위생가설, 하이진 하이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위생가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분들은 항생제와 해열제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아이들에게 가급적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음식들을 먹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섭생이 되어진, 좀 전에 말씀드린 위생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섭생법으로 말씀드린 이런 방법대로 관리된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냥 평범하게 관리된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임상보고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임상 현장에서도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도 흔하게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가설은 점점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의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유아, 그러니까 생후 한 2개월에서 만 2돌 미만인 경우에는 주로
얼굴하고 머리 그리고 사지의 신측부에 급성 양상의 병변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굉장히 흔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병증은 보통 얼굴 부위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설, 그러니까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동반이 되거나 또는 인설을 동반하지 않은 홍반성 반으로 그러니까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가나 뺨 주위에 붉은 반점이나 구진, 언덕배기에 뭐 이렇게 딱 찢은 것처럼 구진이 발생한 경우가 매우 흔하게 되고요. 삼출액을 동반한 습윤성 반점도 자주 관찰이 됩니다.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증상이 출현을 하는데요. 출생 후에 만 두세 돌 사이에 한 50% 가까운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차츰차츰 없어지게 됩니다. 머리 이렇게 껍질 부위, 그러니까 두피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가벼운 병증은 인설, 그러니까 비듬의 형태로 나타나죠. 아이들은 자제력이 사실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 시간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즉 자는 와중에도 계속 해당되는 부위를 긁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은 흔히 좀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딱지가 생겨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찰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찰상은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만 2세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입니다. 이 시기의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무릎하고 팔꿈치에 접히는 부위, 우리가 흔히 오금 부위하고 전주화 부위라고 표현하는데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손목, 발목, 그리고 목 부위, 그리고 엉덩이라든지 얼굴에 소양증이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 밤중에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수면이 방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거는 혈관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밤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먼지나 꽃가루와 같은 환경에 의한 알러지가 차츰차츰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귀 주위에 붉은 반점이나 균열이, 그러니까 귀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균열됐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뺨 주위에서 쭉정이와 벼 모양의 인설, 비듬을 수반하는 원형의 불완전한 탈색 소반, 즉 백색 비강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반점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극하면 1시간 이상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데 이를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즉 만 12세에서 20세 그리고 성인, 그러니까 20세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은 소화기 동안에 대부분 점차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지만 일부 한 10에서 15%, 운 나쁜 10에서 15%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병변이 청소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인기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소화기에 아토피 피부염이 존재했던 환자 중에서 수년 동안 거의 완전히 좋아졌던 피부 상태가 청소년기 이후에 특히 수험생 시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갑자기 확 심해지는, 재발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춘기나 성인기가 되면 발진은 다시 상반신으로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안면부를 비롯해서 목 앞쪽 그리고 흉부 위쪽과 전주화 부위가 특히 좀 잘 침범되는 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법,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씻는 한약, 스킨워시를 통한 거친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약초 목욕법입니다. 요거는 보통 급성기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저녁 한 번씩 이제 아기들을 목욕을 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어린아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유되는 방법인데요. 목욕을 할 때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소견을 완화시키고 피부에 열을 좀 식혀주면서 소양증, 간지러움 증상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는 씻는 한약을 활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건 특히 한약을 먹는 거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만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들한테 있어서 1차적으로 선택 가능한 기본적인 증상 완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거나 매끄럽지를 못하고 거칠거칠하고 오톨도톨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 씻는 한약, 스킨워시, 약초 목욕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피부 윤택도를 증가시켜서 부드러운 피부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스킨워시에 들어가는 한약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삼이라고 하는 한약재, 그다음에 지유, 지부자, 형계,
백선피, 황연 등과 같은 피부 질환에 좋은 한약재를 적절한 비율로 조합해서 한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진찰을 받고 탕약으로 처방받은 다음에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목욕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뭐 5분에서 10분, 뭐 아무리 많이 해봤자 15분, 20분은 넘기지 않도록 짧게 아기의 전신을 이 씻는 한약으로 세척을 해준 다음에 깨끗하게 맑은 물로 몸을 헹궈서 마른 수건으로 말리는 방식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증상이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은 가벼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 3개월 정도의 적용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피부 개선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의학적인 방법은 소화기능 강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만성화된 아토피, 체질 개선이 필요한 아토피 있는 애기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아토피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소화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나 한두 가지 이상 음식물 알러지 반응 보였던 과거력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만 신경 써도 잘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맨날 배 아프다고 하고 변비나 설사와 같은 이상 배변을 수시로 보는 증상이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의 여러 원인 가설 중에서 장누수 증후군, 이걸 우리말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의 이 장누수 증후군이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대두가 되었어요. 언뜻 보았을 땐 별로 상관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피부 문제와 소화기 문제가 여러 기전들,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상호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인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체 면역계의 한 70에서 75% 정도는 소화관의 점막과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죠. 이런 생리학적인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면역기능 조절, 불안정한 면역기능의 안정화, 그리고 이런 이제 불안정한 소화기 문제를 반드시 피부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치유해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비생리적 체액과 언제든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병리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외계 물질의 오래된 자극, 그리고 지속적인 축적 현상을 각각 담음과 식적으로 두 개로 표현을 해왔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장을 깨끗한 상태로 복원을 시켜주고 장 점막의 면역 기능을 잘 회복을 시켜주면서 아토피 피부염의 수반 증상으로서 잘 드러나고 있는 각종 소화기 장애 양상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담음과 식적을 해소하는 탕약을 함께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담음을 주로 해소해주는 한약재로는 바나, 백봉령, 백출, 창출, 진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식적을 해소해주는 한약재로는 일반적으로 사인, 산사, 신곡, 매가, 지실, 후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소년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급성기 증상의 완화를 위한 씻는 한약, 그러니까 약초 목욕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만성화된 소아청소년들의 아토피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식적과 담음을 같이 해소해 주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관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잉된 피부열을 식혀주고
간지러움 증세를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이건 주로 이제 급성기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제가 권유하고 싶은 간지러움증 완화 방법은 간헐적 얼음찜질입니다. 자, 지속적 얼음찜질이 아니라 간헐적 얼음찜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닐봉지나 얇은 수건에다가 얼음을 이제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10에서 15초 정도 해당되는 부위에 대어서 집중적으로 찬 기운을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다음에 계속 되는 게 아니고 10에서 15초 정도 된 다음에 10에서 15분 정도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10에서 15초 정도를 시행하고 다시 10에서 15분 정도 휴지기를 가지는 방법을 무한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일단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아기들이 밤새 긁지 않고 잘 자게 만드는데 가장 내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집안에서 어머님들이 손쉽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아이가 맹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도록 신신당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많이 드려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내에서의 섭생관리법은 미지근하고 또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맹물, 뭐 정수기 물이든 생수든 수돗물이든 미네랄 워터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아기의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까울 정도가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이, 즉 이걸 절대값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아이 체중 킬로그램당 최소 33cc 이상의 맹물을 매일 먹이도록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강조하고 실천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아주 심한 아토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체중 킬로그램당 33cc 이상의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더블까지도 먹으라고 합니다. 즉 체중 킬로그램당 66cc 이상의 물. 예를 들어서 20kg 되는 애기들이다. 그럼 최소 곱하기 대략 30 하면은 600cc, 곱하기 66 하면 대략적으로 1200cc가 정도 되겠죠. 어쨌든 600cc에서 1.2L 정도 되는 물을 애기들한테 많이 마시게 해서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깝도록 해야지 결국 치료가 시작된다. 이런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기에는 들뜬 피부열을 가라앉히게 만들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기에는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을 조절하고 보습을 강화해서, 아까 제가 피부가 사막화되는 게 아토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에서 아무리 위에서 스프링클러 많이 뿌려봤자 또 도로 사막이 된다 이거죠. 즉 지하수를 충분히 공급을 해가지고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생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하수를 생기게 만드는 거는 물을 많이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아토피 피부의 만성기에 있어서는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을 조절하고 보습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1차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면역학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아토피의 근본적인 체질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허열,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양의 기운이 뜬 상태, 음허열을 완화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물을 충분히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은 독소 배출, 디톡스라고 하죠. 독소 배출을 통한 신체 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충분한 맹물 공급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많이 먹어주고 간헐적으로 얼음찜질을 해주는 건 집에서의 섭생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섭생법을 기본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킨워시, 약초 목욕법, 씻는 한약 이런 것들과 함께 내복약을 적절하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내복약을 같이 할 수 있었을 때 훨씬 더 임상적인 퍼포먼스가 증대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연령별 특징과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집에서의 섭생관리법 기억하시죠? 미지근하거나 좀 약간 시원한 정도의 맹물 섭취, 아이들한테 꼭 잘 실천하셔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